시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150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012년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기구로 주로 KT 여성모원, 세월호,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스님들이 찾아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사태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일하다 돌아가신 분, 무용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 기도를 하는 활동하는 곳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30km 오체 투지를 지난 8월 30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8일차로 대림동 김용균 재단을 출발해 오체 투지 행렬은 수요 시위가 시작하는 12시에 맞춰 도림동 고가차도 인근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 투지를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일본군이 할머니들에게 차별을 넘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차별금지법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여성, 인종, 국적 등에 가해지는 폭력적 차별행위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로 차별금지법 오체투지는 지금 이 시간에 오체투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이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14분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할머니들이 기다리셔야 됩니까? 일본이 할머니들께 사죄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과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을 담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이신 고금스님의 법고가 있겠습니다. 고금스님, 기자분들도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네, 두 분만 빼고 나오시라고 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 취재가 되나요? 이게? 발전 그래서 또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
이를 기술시기 때문에 저런 주권이 내가 주권을 되는 입장에서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짓말 안 해? 왜? 언제까지 사기 치네? 청년 반드시 이기고 저는 반드시 이깁니다. 자, 위기는 윤평이가 지난주에 MBC 필름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MBC 필름 주제하고 MBC
못난 정부 다 쓰러져가는 망해져가는 우리나라를 멈춰 뒷담이로 만든 이 문재인 정권 빨리 하야하고 빨리 촉진해서 우리가 전과 같이 자유와 공정 정의가 그동안 보금sig의 벚꽃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일본의 사죄를 기다리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국내가 공평하시길 기도하는 대한민국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현성 스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예의가 없어졌습니다.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질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경찰 여러분들의 정신을 차리시고 진짜 관련자로 불받는 펜스대로 중간호 수사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벤트 잡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 정의국 정권, 백년청 정권, 저런 기업연대 같은 정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싸워야 끊어내야 됩니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더 이상 유명하게 발붙이지 못하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내 아들, 내 손자, 내 며느리가 살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윤리향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 양보한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건 양보한 우리들의 눈을 잡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꿀꺽 정말 집어쳐서 자기 딸은 매일 우리 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그들, 자기 딸은 미국으로 통합 공부를 시키러 보내고 또 그러한 돈으로 국회의원까지 된 윤리향 도저히 여자로서 엄마로서 이 시대를 열어가는 한 엄마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 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분명 자기한테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이런 개떡 같은 나라, 노동력이 펼치는 나라, 사기꾼이 펼치는 나라, 이런 나라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타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세상을 국민들에게 남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런 개같은 나라, 미친 자가 운전을 하고 가축들의 욕을 드리고 가축을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경찰 여러분도 깨어나십시오. 이 나라가 어찌나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떡하다가 우리가 정부 주사파 간첩하면 눈을 바짝 감고 온몸이 줄어 다치고 무서워서 보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 함께 간첩과 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이 나라가 됐다는 것, 여러분
나갔습니다. 중국인을 나갔습니다. 그럴 때 다 확 열어놓고 활짝 문을 열어놓고 그 중국 의원의 그 패는 코로나의 원산인 인간들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기억연대 최강기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스님들의 목탁소리 속에 들리는 간절한 기도와 벚꽃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욕설과 억측과 부정과 불의와 왜곡이 넘치는 이곳 평화로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곳 평화로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군 성노예제에 의해 희생당하신 피해 생존자분들의 진실을 알리는 자리였으며 그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온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며 인간이 존엄성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싸워야 하고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많은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활동가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비롯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유와 그리고 설명을 하기 위한 자리로 이 자리를 마련했고 30년이 지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학생 그리고 외국에서 국적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함께 연대했습니다.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경험을 이 자리에서 나누며 고통은 희망이 됐고 절망은 연대가 되어 새로운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던 여성 인권가들이 다시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는 이런 경험을 그리고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미래 세대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꿈꾸었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지치지 않고 싸워왔듯이 이제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한 걸음도 늦추지 않고 해결해왔듯이 이 땅의 여성 인권과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인권 유린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성추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그리고 참혹한 죽음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은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늘 이야기한 것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우리는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서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던 이유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성의 목소리로 인간의 인권 그리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이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고통이 또 다른 고통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이 또 다른 슬픔으로 덮어져서는 안 됩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여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절규는 아직도 우리의 귓소리에 맹맹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여성들, 그들의 희생들, 그들의
이 폭력밖에 무릎 꿇어야 했던 이유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심지어 생명과 안전조차 위협당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평화로는 뜨거운 연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갔듯이 정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갔듯이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나갔듯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듯이 우리는 대한민국, 이 평화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여성들의 절규에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언제나 여성 인권과 인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8월 17일 제9차 세계위안부 기리비를 맞이해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는 김학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용감한 목소리, 용감한 여성의 목소리, 김학순의 목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입니다. 나는 그 한마디는 우리 사회를, 국제사회를 들끓게 했으며 여성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날의 목소리 이전 특별전에 함께 하셔서 가장 용감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 사회와 그 이 인류 사회의 이 보편적인 연대, 뜨거운 연대, 인권이 살아있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마음을 되새기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지치지 않고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캐나다에서 오신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수요 시위를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위를 30여 년 지키고 온 여러분들이 대단하시다며 격려하고 가셨습니다. 이런 작은 목소리가, 이런 격려가, 이런 연대가 이게 큰 울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넘쳐나는 혐오와 차별, 거짓과 욕설에 맞서서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며 당당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정의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들의 이 행위야말로 지금 권력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금순 할머니의 삶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고향은 부용산. 나는 토끼띠로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이다. 집에서 기차역이 가까웠다. 내가 기억하는 지명은 부용산, 영남리, 수문리이다. 나는 너무 어려 기억하지 못하지만 원래 아버지는 천가였다고 들었다. 성 외에 내가 친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은 없다. 내가 태어나서 9달 되었을 때 어머니가 재혼했다. 아버지는 이 가구 한때 장의사 일을 하기도 했다. 남동생은 행길이, 여동생은 순이라고 불렸다. 당시에 우리는 집도 없고 산도 없고 땅도 없었다. 부모가 모두 머슴살이를 했다. 나는 8살에 지주집에 들어가 애보기 일을 해야 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친딸처럼 예뻐했다. 산에서 나무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16살 먹던 해 3월이었다. 오후에 나무하러 산에 갔다 내려왔을 때 나이든 조선인 남자 2명이 집으로 와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갔더니 다짜고짜 같이 가자고 했다. 아저씨들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험악한 분위기여서 같이 나갔다. 그들은 민간인으로 일본 앞잡이였다. 돈 벌려고 했던 짓일 거다. 그 자리에서 짐도 못 싸고 맨몸으로 떠났다. 그때 부모님은 집에 없었고 어린 동생들만 집에 있었다.
나는 나를 왜 잡아가는지도 몰랐다. 가면서 그들이 만주에 일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다만 이놈들이 쓸데있으니 데려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조선인 남자들이 일본 군인에게 나를 넘겼다. 일본 군인과 함께 차를 타고 거기서 어느 기차역까지 한참 가서 어떤 민가에 들어갔다. 나중에 2명의 여자를 더 데리고 왔다. 방문을 잠가서 못 나가게 했다. 밤에 거기서 자고 다음날 오후에 기차역까지 갔다. 대전역이라고 기억한다. 어떻게 아셨는지 아버지가 기차역에 나왔는데 나를 보고 기절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미 기절한 아버지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알아들었다. 기차를 타고 보니 서 있는 일본 군인들도 있고 어쨌든 일본 군인들이 많았다. 나 같은 여자들도 많았다. 3개월 걸려 중국으로.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갔다. 낮에는 비행기 폭격 때문에 열차가 가지 못해서 밤에만 이동했다.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안 죽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한국에서 나를 계속 도와준 것 같다. 그때 안 죽어서 그런지 되게 명이 들다. 원래 가치 없는 거는 명이 들다고 그러더니 3개월이나 걸려 계속 기차를 갈아타고 하얼빈, 텐진점을 거쳐서 갖고 왔다. 만주에서는 추워서 죽을 뻔했다. 만주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집에 편지를 해서 답장이 왔다. 폭격으로 기차가 못 가서 일주일 이상한 곳에 머물기도 했었기 때문에 답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없어진 날 집에서는 가족들이 밤새 나를 찾아냈다고 했다. 기차 안에서 어쩌다 빵이나 만두를 좀 주고 밥은 주지 않았다. 오늘 먹어, 밤에 먹어, 내일 아침 없어, 점심에 없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었다. 전쟁은 너무 무섭다. 너무 힘이 들어서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여자들이 12명 정도 되었다. 다른 여자들은 19살도 있고 17살도 있었다. 주인 내외는 일본 사람이라고 기억한다. 일본 말도 하고 조선 말도 했는데 나를 금순이라고 불렀다. 나이는 40, 50대였다. 한 이틀 정도 쉬고 군인들이 들어왔다.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고향에 가고 싶어 죽지 못했다. 돌아올래야 올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다. 그런데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았다. 동서남북 어디가 어딘 줄 모르는데 어딜 도망가던가 매일매일 울고 지냈다. 중국에도 명절 때 되면 큰절을 하는데 그때 방에 앉아서 더 울었다. 일본이 망한 후 중국 공산당원과의 결혼.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해주고 먹고 살았다. 그러다가 영감을 만나 21살에 결혼했다. 남편은 농장에서 일하는 공산당원이었다. 나보다 4살 많았다. 농장에서 내 과거를 알고 있어서 나와 결혼할 수 없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하나 좀 말이 있었다. 남편도 내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한 번은 유산했는데 딸아이였다. 그러다 28살에 아들을 낳았으나 태어나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죽고 말았다. 거기에 약도 없고 잘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남편하고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사이좋게 살다가 내가 64살에 남편이 죽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남편 죽고 나서는 더 고향에 가고 싶었다. 1996년에는 고향에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연길로 나와 1년 지내기도 했다.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허망이 날아다니는 새만도 못해.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형제도 없어 라고 넋두리하고 했다. 가족 생각이 날 때면 예전에 알던 도라지 노래하고 어머님 생각, 아버님 생각, 눈물들이 흘러 라는 노래를 불렀다. 꿈에 그리던 고국 땅에서의 노후 생활. 내가 살던 집에 조선족 강금자 씨가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이가 서울로 연락을 해서 방송국에서도 나오고 김 장로도 내가 사는 함의실을 찾아왔다. 가족들이 나를 호적에서 대접하지 않고 있어서 수속이 쉽게 되었다. 귀국하고 국적회복과 피해 대상자 등록도 했다. 고국에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와서 성결교회에서 환영 예배를 열어줘서 참석했고 교회에 열심히 나갔다. 지금도 일요일마다 예배를 꼭 본다. 또한 방송국의 도움으로 내가 알고 있던 부용산, 소문리, 명당리를 근거로 추적해서 가족들을 찾았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런 딸이 있었다고 내 이름의 목도장을 판 것을 조카가 간직하고 있었다. 남동생도 6.25 전쟁으로 군에서 죽고 여동생만 살아있었다. 그래도 남동생의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모 얘기를 했다면서 잘해준다. 여동생은 대전에 사는데 명절 때와 가끔 가고 싶으면 찾아간다. 여동생을 만나서 나를 끌어간 남자들에 대해 모르니 다 죽었다고 한다. 보면서 일본군 위안부 직원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를 5권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뭐 한 번씩은 또 걱정이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 저작년 이번 때를 한번 안녕하세요. 연대 발언 대독하겠습니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처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날이 떠오릅니다. 때는 2015년 일제강점기에 인권 유린 문제를 막 알기 시작했을 때 한일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워진 그저 해결을 위한 해결을 하기 위한 부당한 합의는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저를 수요 시위로 이끌었습니다. 수요 시위의 현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이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모인 모습을 직접 보았을 때의 울림은 제가 이후로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이맘때 매주 수요 시위에 나오겠다는 일념으로 수요일 공강을 만들고 매주 평화로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같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외쳤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비록 지금은 다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한일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대학 캠퍼스 그리고 대학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가 빠르게 변하는 대학의 특성상 한일 합의는 거의 6년이 지난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일 관계의 발목을 붙잡는 사안 정도로 취급되며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지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진정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으고자 평화나비는 오늘도 대학 캠퍼스로 나섭니다. 캠페인의 실천 단장으로서 저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속담을 뒤엎고 싶습니다. 한일 합의가 왜 문제인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발로 뛰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돌속적인 한일 합의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일본군 성노예제가 얼마나 많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정한 해결을 위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진중하게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이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때려잡을 때 내일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150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일본이 저지른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반인륜적 만행은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산천이 여러 번 변할 시간이지만 일본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의 이야기는 할머니들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고
속절없이 세월의 흐름에 할머니들의 생이 3분, 9분 마감되어 가는 소식에 분노와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일본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듯이 국가도 양심이 있어서 국가나 그 나라의 국민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 사죄를 하고 때로는 국가 책임자가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소한의 국가적 양심마저 없는 국가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일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신 할머니들께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가오 중에서도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굴욕적인 합의인 2015년 한일 합의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무능과 반생명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에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들길처럼 번져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가도록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치도 변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모습을 국민들과 할머니들께 보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부처님께 기도드리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의기억 연대를 비롯한 연대단체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공식 사죄를 법적 배상하라! 2021년 9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